정시의 사주명리 제31강 천간지지를 알아야 사주가 보인다. 천간의 완결판 중에서 개수편입니다.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가지는 글자의 뜻과 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뜻은 자인은 개수는 10번째 천간의 글자입니다.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의 글자이죠. 그리고 방향은 북쪽입니다. 그리고 계절로는 겨울이죠. 그리고 경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인치에서는 월경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무기와 헤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수상이나 그리고 물의 모습과 사람의 마음의 모습, 그리고 사람의 모습, 그리고 추상적인 모습, 그리고 물상적인 모습 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관련된 것으로서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 중에서도 봄비나 특히 봄장마를 뜻하고, 봄장마 외에 그냥 장마, 샘물, 옹달샘, 구전비, 가랑비, 보슬비, 이슬비, 이슬이나 안개 등을 나타낼 수 있고, 또 구름과 눈, 겨울에면 눈을 표시하고 눈물이나 물방울, 생수, 수액, 나무액이죠. 주사액, 발효액, 탁주, 흐려질 때, 그러니까 현탁될 때는 탁주를 나타내고 주스를 나타낼 수도 있고, 수도나 하수도, 도랑물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체에서는 혈액, 소변, 생식기나 전립선, 정자나 난자의 뜻도 개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심상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기쁨, 지혜, 어두움, 슬픔, 이런 것은 전부 다 개수의 검은 글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겠죠. 비밀, 감춰짐, 정신, 무언, 감수성, 가민성, 유일성 등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상, 사람으로서는 CEO, 그리고 관리인, 참모, 해양경찰, 소방관, 신호수, 도선사, 그리고 연구원, 간호원, 정보원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것으로서는 비밀, 어둠, 밤, 지하, 낭만, 자비, 죽음, 비애, 희생, 기억력과 정보, 소프트웨어, 규칙성 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개수입니다. 그리고 물상적으로는 동굴, 저울, 스프링쿨러, 양수기, 펌프, 목욕탕, 유흥업, 여관업, 장의업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이 글자의 뜻이나 상을 일일이 많이 적는 열거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 개수의 직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적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수는 동물로 배속시켜 볼 때는 개수는 동물로서는 박쥐로서 나타낼 수 있는데, 박쥐는 날 수 있는 유일한 포유류이죠. 날 수 있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그리고 또 기소 본능이 있고요. 박쥐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수로 나타낸 것은 아마 박쥐가 매달린 모습이 개의 글자와 유사하다는 뜻에서 일단 개수를 동물로 표시할 때는 박쥐로 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개수의 일반적 성질과 특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봄장마라 합니다. 즉 개출림이라 합니다. 장마림자입니다.
또 개수는 묘월에서 생하여, 즉 개수는 묘월 음력 2월에 생하여서 제법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기 때문에 봄 장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음목인 을목이 비를 맞고 태어나는 자연의 진리와 같고, 그리고 또 개수가 신월에 이르면은, 개수가 신월에 7월이 되면은 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하는 것은 개수가 가을이 되면 수확을 위하여 자연적으로 자취를 감추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첫째, 개수는 음중음으로 가장 유약합니다.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개수의 사람은 세력이 약하면 평생 동안 눈물 마를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개수의 사람이 건이 없거나 세력이 약하면 건이 없거나 또는 건이 있어도 경충 파해를 당하면은 평생 동안 눈물 마를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개수는 상대에 휩쓸리기 쉽다고 했습니다. 이는 개수는 가종이나 혹은 가화객이 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개수의 자기의 수의 성질을 버리고 다른 일간으로 따라간다는 뜻이죠. 네 번째, 개수는 과하면 오히려 태양을 어둡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일간들은 비겁에 의해서 강해지지만 개수는 비겁에 의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개수가 많으면 태양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개수는 자신의 주체를 보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개수는 물이기 때문에 혼탁되기 쉽다는 뜻이죠. 또 개수는 평소에 온화하고 냉정하지만 폭발적인 기분이나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개수가 정화를 만나면, 개수 일간이 정화가 투관된다면 이 말이겠죠. 만나면 밤의 등불로 등화가친이라고 하여서 학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개수가 임수가 출간하고 반대의 세력이 없으면, 즉 화기라든지 이런 세력이 없으면 윤화격을 이루어서 대부대기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아홉 번째, 개수가 진월에 나고 개수가 3월에 나고 천간의 병화를 보면 정관 용제격의 기격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월은 정관이 될 것이고 또 병화는 제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 용제격으로 기격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개수는 하왕하면은 종화하고, 개수 일간이 화가 왕하면은 개수 일간을 버리고 자기 일간을 버리고 화로 따라가고 즉 또 토가 왕하면은 종토하여, 토가 왕하면 개수를 버리고 토로 따라가서, 즉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개수입니다. 또 개수는 해자 임수에 의하여 왕해지지만, 그리고 해자나 임수에 의해서 왕해지지만 실제로 임수로는 종하여 변질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버리고 임수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의 일간을 볼 때는 항상 종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종합격이 되었는지 가종이 되었는지를 잘 판가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인월의 개수는 수목 상관을 채로 삼아서 복신이 당황하므로 인수 그렇게 경신금 상관 폐인의 기격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개수 일간이 인월에 나서
경금과 신금이 투하면은 상관폐인격이 돼서 폐인은 일단 인성을 단다는 뜻입니다. 패한다는 뜻은 일단 달패자입니다. 인성을 달아서 기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인성을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개수일간이 무게합을 하고 병정화를 보면, 즉 병정화가 투관되어 있다면은 진정한 화합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지지에서 금이 왕한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 부명입니다. 또 개수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력은 뛰어나지만 자기가 환경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는 주체적 입장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개수가 기토 7살에 의하여 약해진 경우는 갑이나 을로 기토를 제하면은 좋은 명이 됩니다. 개수가 신약하면 경금으로는 탁이 되기 쉽고 신금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개수 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남들과 화합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즉 종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개수 일간은 사람들을 융화시키고 응집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개수 일간은 군중을 결합시키고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 고리의 역할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개수 일간은 단시간 내에 대중에게 흡수되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개수는 진토의 통건함을 특히 좋아합니다. 또 개수는 식상의 설기에 의하여 약해진 경우에 비견의 도움을 가장 기뻐합니다. 또 개수는 급제 임수의 피해를 입기 쉬우며 신약해도 도움을 원치는 않습니다. 또 개수가 병화 재성에 의하여 약해진 경우는 개수 비견의 도움을 가장 좋아합니다.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급제를 사용합니다. 개수는 아무리 많아도 너무 강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 개수가 임수와 함께 있으면은 개수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임수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습이 많게 되고 겨울에는 한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개수는 봄, 여름에는 갑을을 잘 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은 상관이지만 개수를 설계하지는 못하고 을 식신은 개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개수는 화를 극할 수 있지만 병정화의 힘이 조금만 강해도 역극을 당하기 쉽습니다. 다음, 개수는 기토인 관성을 생할 수 있습니다. 기토는 개수를 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오행의 생극 재화의 형태가 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오행입니다. 다음, 계묘일생이 기토가 있으면 구름과 비의 조합으로 평관인 관성에 해당하여 경제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조가 됩니다. 대운이 봄, 여름으로 흐르면 길하고 가을이나 겨울로 흐르면 좋지 못한 명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유년, 갑자월, 계해일, 병진시 생의 난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난명은 어릴 때에 대운이 수로 시작되어 잦은
병치레로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중년 이후에는 대운이 화로 흘러서 아흔을 바라보는 지금까지도 활동하는 분입니다. 임술대운 일찍 자식을 하나 얻긴 하였으나 자식과 처는 이미 없는 사람이며 자기를 앞서간 사람입니다. 다음에는 개수일관과 다른 천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수일관이 간목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개수일관이 간목을 만나는 경우를 양유감노라고 합니다. 양유감노는 표현 능력이 탁월하고 지능이 높아서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개수가 봄철에 태어난 경우에 하나입니다. 봄철에 나면은 활동성이 왕성한 시기라 상관으로 자기의 재주를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이 금수운으로 흐른다면 변덕이 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개수일간이 을목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개수일간이 을목을 만나는 경우를 이화춘우라고 합니다. 개수일간이 봄, 여름에 나고 병화, 햇살에 백꽃을 키우는 모습이라면 일생이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이로써 명주는 할 일이 생기는 것이고 재물을 얻는 격으로 금상첨화이며 자식은 유정하고 개수는 인물마저도 이쁘고 고울 것입니다. 만일에 병화를 보지 못하고 정화를 본다면 갇혀진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화춘우가 수확하는 추절이거나 빙설이 되는 계절이라면 만사가 지체되고 하는 일에 때를 맞추지 못한 격으로 노력이 헛되어 결실이 적을 것입니다. 추절이나 빙설의 계절에 났다면 을목은 생화인 꽃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을목을 생화인 꽃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을목의 또 다른 모습으로 할 일을 택하는 것이 삶을 성실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을은 꽃이요 바람의 역마성이며 새로운 소식이며 또 예술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개수일관이 병화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개수일관이 병화를 만나는 경우를 흑운차일이나 화계폐사라 합니다. 이는 비가 오락가락하거나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격으로 재물이 뜻대로 쉽게 모이지 않고 손실을 보는 일이 잦음을 뜻합니다. 또 흑운차일이 되면 음양의 절대적인 조화가 발동하여 남녀명은 이성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이며 이로 인한 망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병화가 희신으로 작용하면 어미는 반전되어서 일생 동안 병화의 혜택을 누리는데, 이는 비온 뒤 화창하게 개인 형상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갑을목이 없다면 헛수고에 불과하지만 갑을목이 있고 춘절에 나면 자기의 기운을 펼쳐서 심는 만큼 거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개수의 사람이 사오미월생이면 어디를 가든지 인기가 많고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명조에 신금이 있거나 운에서 올 때는 만사불여하여 목전에 다다라도 소득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개수의 사람이 신유술에 나고
무토가 접한다면 거둬들인 알곡을 차질 없이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 노력한 것 이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며, 개수의 사람이 동절에 나고 1점의 화기가 붙는다면 어려운 가운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개수일간의 병화는 계절에 따라 성표의 붙임을 심하게 나타냅니다. 다음은 개수일간이 정화를 보는 경우입니다. 이를 등사요교라고 합니다. 이는 비온 날의 별빛이나 달빛과 같아서 재운이 전반적으로 약하며 투자나 매매로 인한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개수일간의 정화는 편재로 큰 돈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병화인 정제가 편재보다 큰 돈입니다. 그러나 정화는 수에 의하여 쉽게 줄어들거나 꺼질 수 있지만 병화 정제는 규모도 크고 쉽게 꺼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화 편재의 돈을 가진 사람은 없어지기 쉬워서 궁핍해지기도 쉬운 사람입니다. 병화와 정화를 동시에 가진 개수일주라면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꽉 찬 사람입니다. 사람의 수명으로 보면 여름철 개수일간의 정화가 투관되면 개수는 분탕되어 단명하기 쉬운데, 금이 있으면 화기를 흡수하고 금생수하여 흉의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개수가 추동절에 생하면 수기가 강하여 화기는 소실되어 심장의 불이 꺼질 수 있는 풍전등화격의 사람입니다. 또 개수가 추동절에 나고 정화가 지지에 튼튼한 근을 둔다면 따뜻함을 가진 온돌이나 난로와 같아서 주위에서 호평받는 활인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명이 됩니다. 다음은 개수일간이 무토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개수일간이 무토를 만나는 것을 천을해압이라 하고, 이는 산에 비가 내리고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모양으로 원만한 상하관계를 구축하고 윗사람의 후원으로 출세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합으로 정을 주면, 즉 무게합이 되면 다른 모습으로 뒷날 화가 올 때, 즉 대운 세운에서 화의 기운이 올 때 첨가되어 돌아옴을 의미합니다. 무토가 천간에 나오면 개수는 본분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즉 무게합이 되어서 본분을 잃는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간목이 있으면 양생해야 할 자식이 생긴 관계로 본분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수생목 한다는 이야기겠죠. 무게합을 떠나서 수생목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다 하는데 병화가 생조하면 부러울 게 없는 명조로 부기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간목이 묘목에 뿌리를 두면, 그래서 간목이 묘목에 뿌리를 두면, 지지에 뿌리를 두게 되면은 간목이 마음대로 성장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인목에 뿌리를 둔다면은, 즉 지지에 인목이 있다면은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는 부귀의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수가 하절에 나면 이곳저곳 바쁜 사람이라도 개수로서는 자양하기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러니까 개수의 물이 모자란다는 거겠죠. 자양한 불이 많아서 항시 생활성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신유술에 나면은, 개수의 사람이 신유술에 나면은 철진한 개수가 자기의 몫을 챙기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또 해자축에 나면은 개수는 산골에 얼어붙어 있는 얼음 조각으로 외롭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병화가 있는 명조라면은 겨울이라도 키우는 공은 있으니 반타작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개수는 여름이 한철이라 대운에서나 명조에서 화기만 있다면 바쁜 마음으로 살며, 무토에 간목이 오면은 키우는 공이 있고 경신금이 오면 키워서 빚내야 할 일거리가 있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수일간이 기토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개수일간이 기토를 만나는 경우를 서변옥토라 합니다. 이는 들판에 내리는 비로 표시하고 유연성 있는 사람으로 직장 생활이 적성에 맞으며 관청이나 대기업에 적합한 명입니다. 만물을 기르기 좋은 조건이 되어 목화가 있으면 더욱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기토가 희신으로 나란히 있으면서 지지의 조후를 이루고 간목과 병화가 투관한다면 평관의 직업으로 관청이나 대기업 등에서 직장생활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탄탄한 대로를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토는 간목을 합거할 수 있고 무기토가 나온다면 천덕꾸러기가 되기 쉽습니다. 기토가 귀신이면 구름이 되어 빗줄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모양이라 을목인 꽃잎을 시들게 하고, 하절이라면 여름이라면 태양을 가리워서 기르는 대상이 있어도 병화가 가리워져 가난한 살림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남명은 사회 진출이 어렵고 직장 생활을 하여도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여명은 신통찮은 남편으로 인해서 고생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개수일간이 경금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개수일간이 경금을 만나는 것을 반음침백이라 합니다. 이는 경금은 바위, 먹구름, 우박으로 표시되어서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습간수이거나 옹달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짙은 구름이 낀 날에 끊임없이 내리는 비를 상징하거나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하늘에서 우박을 쏟아붓는 형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경금이 귀신이 되었을 때는 부모나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수성가해야 할 사람입니다. 경금인 인성에 의한 피해는 가깝게는 나의 부모가 나를 옥죄할 수도 있고, 사이에서는 선배나 동료 등 연장자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경금이 왕하면 탁수가 되어 눈앞을 흐리게 하여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수일간이 신유술에 나고 간목과 병화가 있으면 부를 이룰 수 있으나 없으면 거둘 것이 없어 무의도식하는 명이 되기 쉽습니다. 경금이 귀신이 되면은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돕고 나의 기가 높으니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인성이 왕하게 되고 귀신인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품위를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비교적
공직의 높은 자리에서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수일간이 신금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개수일간이 신금을 만나는 경우를 양쇠음성이라 합니다. 이는 개수가 신금을 만나면 보석의 녹이선 형상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파괴되었거나 물려받아도 변두리 심신상국의 것이라 가치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편인으로는 어머니의 자리 바뀜이 있어서 새로운 어머니의 출현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어머니와는 항시 다툼이 심하여 바깥으로 전전할 수도 있습니다. 학업은 마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로 언젠가는 학업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인생 후반기에 인성의 운이 오거나 대운에서 인성의 대운이 온다면 면학의 불을 밝혀볼 것입니다. 개수는 지혜로 총명성을 가지고 저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수지상으로 개수를 본다면 개수로는 힘이 약하여 신금을 씻지 못하고 씻었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상태가 되지 못하기에 무슨 일을 하여도 뒤끝이 개운치 못할 것이며, 이 사람에게 일거리가 와도 나에게 도움이 못 되는 것이라 남의 집 불구경하듯 멀뚱히 쳐다만 보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춘절에는 신금을 두고 전혀 새로운 일거리가 생길 수 있고, 화절에 난 사람이라면 기진맥진하여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수가 공존하는 명이라면 제철을 만난 듯 활기차게 움직여서 재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겨울생이라도 병화만 있다면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개수일간이 임수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를 천진지양이라 합니다. 이는 하늘과 땅을 잇는 나루터로 기인의 원조와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탁한 물이 될 수도 있고, 임수의 많은 물이 적은 규모의 물인 개수와 합하여져서 개수의 물은 임수에 섞여져서 개수의 본성은 잃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린 개수는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여 격정적인 모습이 되는가 하면 파산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개수는 임수의 도움을 근본적으로는 원치 않으나 하절에 생하고 천간에도 병화가 나타나는 명조라면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또 해자 축월의 개수 임수는 한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눈보라와 우박이 쏟아질 때이기에 화토를 써야 하며, 병화로 조후될 때에 지지에 통건함이 없다면 영상에 불과한 헛된 불꽃이 되어서 집안을 망치거나 가는 곳마다 외면당하는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 나도 조후만 되어 있다면 삶이 무난하며 하는 일마다 별 어려움이 없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봄, 여름에 나도 운이 금수운으로 흐르면 성정이 고르지 못하여 타인의 미움을 쌓게 되고 변함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세운에서도 비교적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개수일간이
일관과 똑같은 비견인 개수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를 복음철라라 합니다. 개수와 개수의 만남은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폭우로 변하기 쉬워서 아비를 예측하기 힘들고 일의 진척에 장애가 자주 발생하며 일의 진척 속도가 늦어짐을 나타냅니다. 또 개수가 비겁인 개수를 보면 개수는 비밀이요 어둠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밀이 생기기도 하고 지금까지의 비밀이 탄로나기도 하여 구설수에 오르기 쉽습니다. 또 개수와 개수의 만남은 어두움으로 이루어진 지혜이므로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복사하여 자기가 사용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의 식간에 해당하므로 개수가 마지막인 식간에 해당하므로 마음이 조급하여 암암리에 남인 타인에게 넘겨서 끝장을 보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비겁은 친구여 동료이므로 그 세력을 믿고 만용을 부리기 쉬워서 과장하거나 거짓을 만들어서 사기수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봄철에 나고 갑이나 을목에 투관하고 병화를 얻는다면 어려운 가운데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개수의 뿌리가 진월에 있다면 더욱이 길한 명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복음철라가 해자 축 겨울에 나고 화기가 없다면 수명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유연성이 있는 개수의 일반적 성정과 특성 및 다른 일관과의 조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천간인 개수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천간지지 완결판 천간지지를 알아야 사주가 보인다. 제31강 개수편을 마칩니다. 천간이 기상이라면 다음 32강부터는 실상으로 움직이는 지지편을 보내드립니다. 계속적인 구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